깡촌 마을의 낡은 골목 이만수는 오래된 양복점에서 하루하루 묵묵히 바느질을 합니다. 목에 줄자를 걸고 천을 자르며 사람들의 체형을 재는 일상이 그의 전부처럼 보이죠. 겉보기엔 조용하고 무해한 시골 노인일 뿐입니다. 어느 날 시내에서 넘어온 건달 2명이 들어왔어요. 할배, 이 가게도 이제 자리세 좀 내셔야겠어요. 한 명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촌 구석도 우리가 관리해야지. 다른 한 명이 비웃듯 덧붙였죠. 이만수는 말없이 바느질만 계속했어요. 건달들은 그를 우습게 보고 웃으며 떠났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목에 걸린 낡은 줄자를 가만히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30살 북파공 작원으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하던 시절의 모습이 떠올랐죠. 어둠 속에서 침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했던 나날들. 그는 이름 없는 전설이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중요한 정보를 빼내오고 위험에 처한 동료들을 구출해내는 임무를 맡았죠. 그때도 이만수의 무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줄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이만수의 낡은 양복점은 5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간판은 비바람에 색이 발의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고 유리창은 매일 닦아도 세월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죠. 그곳에서 이만수는 매일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문을 닫는 일상을 수십 년간 반복해왔습니다. 목에 늘 걸려있는 낡은 줄자는 이만수의 일부나 다름없어요. 손끝은 바늘에 찔려 굳은 살이 배겨 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의 고객들은 대부분 마을 주민들로 한 달에 2~3벌 정도의 옷을 수선하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만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할아버지, 이 바지 좀 수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단골 손님이 들어오자 이만수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적지만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어요.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만이 조용한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죠. 그날 건달들이 나간 후 이만수는 일어나 구석에 있는 오래된 전신 거울 앞으로 걸어갔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만수는 목에 걸린 낡은 줄자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눈을 뜬 이만수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시골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북파공 작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그의 이름은 속삭임으로만 전해지는 전설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전설이 다시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이만수는 오늘도 변함없이 작업대에 앉았어요. 낡은 재봉틀 옆에는 어제 밤늦게까지 작업하던 신사복이 반쯤 완성된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의 취업 면접용으로 꼼꼼하게 바느질한 흔적이 보였죠. 이 바느질이 그 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지. 이만수는 중얼거리며 실을 정리했어요. 평생 그가 해온 일은 단순히 옷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준비하는 일이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우가 깊어갈 무렵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곧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전에 왔던 건달 2명을 포함해 총 5명의 젊은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죠. 어이 할배, 기억하시죠? 자리세 받으러 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콧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왼쪽 뺨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마도 두목 역할인 듯 했죠. 우리 백룡파 형님이 이 동네도 챙기라 하셨거든요. 다들 순순히 내고 있는데 할배만 버티면 곤란하죠. 또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움직임에는 평소의 노인네 같은 느릿함이 없었죠. 등이 꼿꼿이 펴지고 어깨가 단단히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돈 내고 가셔야 할 겁니다, 어르신. 흉터 남자가 말했어요. 싫으면 가게 부숴야죠. 다른 건달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한 건달이 작업대 위에 가위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좋은 가위네?
내가 가져가도 되겠죠?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조용히 목에 걸린 줄자를 손으로 쓸어내렸어요. 그리고 안경을 천천히 벗으며 말했죠. 이 줄자 관짝 길이도 잽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건달들의 표정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반응은 아니었죠. 노인의 목소리에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차갑고 단단하며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뭐라고요? 흉터 남자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나? 이 줄자로 내 키도 재고 내 관짝 길이도 잴 수 있다는 뜻이야. 이만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온화하게 보이던 눈은 이제 무기와 같은 날카로움을 띠고 있었죠. 미쳤나? 감히. 흉터 남자가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그의 뒤에 있던 건달들도 점점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만수는 줄자를 양손에 펼쳐들었죠. 그의 손에 들린 줄자는 이제 단순한 측정 도구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녹아든 무기였습니다. 그가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 같았죠. 어르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자릿세 내실 겁니다. 아닙니까? 이 흉터 남자가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이만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세월 감춰왔던 비밀이 담겨 있었죠. 첫 번째 건달이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렸어요. 이만수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주먹은 빠른 속도로 공기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주먹이 목표에 닿기도 전에 이만수의 움직임이 시작됐죠. 순식간에 이만수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며 건달의 주먹을 피했어요.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간에 그의 손에 들린 줄자가 공중에서 춤을 추듯 펼쳐졌습니다. 유연하게 휘어진 줄자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건달의 손목을 감아 단단히 고정시켰죠. 건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이만수는 줄자를 살짝 당기며 건달의 팔을 틀었습니다. 관절이 자연스러운 방향과 반대로 꺾이자 건달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죠.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이게 어떻게? 건달이 신음했습니다. 다른 건달이 등 뒤에서 이만수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만수는 이미 알고 있었던 듯 고개도 돌리지 않고 뒤로 날카로운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허공에서 발이 건달의 복부와 정확히 만나자 건달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뒤로 날아갔죠. 으악! 두 번째 건달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세 번째 건달은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던 것처럼 그저 서서 눈만 깜빡였죠. 이런 쓰레기 같은. 두목으로 보이는 흉터 남자가 이를 갈며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접이식 칼이 찰칵 소리와 함께 열리며 날카로운 칼날이 드러났습니다. 이만수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고 차분해진 것 같았죠. 그는 줄자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금속과 천으로 만들어진 줄자는 그의 손에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할배, 젊었을 때 좀 했나 본데. 흉터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옛날 무협지가 아니라고. 흉터 남자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그의 칼이 이만수의 목을 향해 날카롭게 그었죠. 하지만 이만수는 미세하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줄자를 휘둘렀어요. 줄자가 공중에서 휘감기며 칼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만수가 손목을 살짝 틀자 줄자가 빠르게 감기며 칼을 조여왔죠. 칼을 쥔 흉터 남자의 손가락이 아픔에 저절로 펴지며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으악! 이게 뭐야? 흉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이만수는 줄자를 한 번 더 휘둘렀어요. 풀린 줄자가 공중에서 춤을 추듯 펼쳐지더니 흉터 남자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팔은 몸에 묶였고 균형을 잃은 몸은 바닥으로 쓰러졌죠. 바닥에 엎드린 채 흉터 남자가 신음했어요. 가게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건달들과 겁에 질려 서 있는 나머지 건달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당당히 서 있는 이만수의 모습만이 남았죠.
이만수는 천천히 줄자를 다시 목에 걸며 말했어요. 이제 자릿세 이야기는 그만하지? 그때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던 한 건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이만수. 북파공작. 그 전설. 순간 가게 안에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흉터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설마 우리 큰형님이 말하던 그 상사님. 흉터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파공작. 이만수. 흉터 남자의 목소리가 공포로 가득 찼어요. 그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요? 60년대 북한의 침투에 수많은 정보를 빼내온. 이만수는 대답 대신 안경을 다시 썼어요. 그의 모습은 다시 평범한 시골 노인으로 돌아온 듯 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방 안의 공기마저 무거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형님. 바닥에 쓰러진 건달 중 하나가 흉터 남자에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이 진짜 그 이만수 상사님이면 우리 큰형님이. 흉터 남자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우리 백용식 형님이 항상 은인이라 부르던 그분. 이만수는 느긋하게 작업대로 돌아가 앉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늘과 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게 건달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이만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설명해봐. 백용식이 어떻게 너희 형님이 됐는지. 건달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이전의 거만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경외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백용식 형님은 우리 조직의 총책입니다. 흉터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항상 자신을 살려준 북파공작원 상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70년대 초 형님이 첩보 임무 중에 적에게 발각됐을 때 이만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압록강 근처였지. 이만수가 중얼거렸죠. 그 애는 20도 안 된 어린 요원이었어. 네, 맞습니다. 흉터 남자가 놀라며 말했어요. 형님은 그때 19이었다고 했습니다. 상사님이 자신을 업고 압록강을 건너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이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앞에 과거의 장면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의 총알을 피해 달리던 순간들, 강을 건너며 젊은 요원을 지키던 순간들. 몸에 배인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백용식. 이만수가 중얼거렸어요. 그 애가 아직 살아있군. 네, 형님은 건재하십니다. 흉터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여기 상사님이 계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저 이 동네도 챙기라고만. 이만수는 담담하게 물었죠. 그래서 너희는 그 애의 부하들인가? 흉터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백파 조직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정말 몰랐습니다. 상사님이 여기 계신 줄은. 이만수는 줄자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전 그는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이 조용한 마을에 정착했어요. 아무도 그의 진짜 정체를 모르는 곳에서 평범한 양복점 주인으로 살아왔죠.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상사님. 흉터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만수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죠. 용서는 쉽게 해주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네, 무슨 말씀이든 따르겠습니다. 건달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이만수는 천천히 줄자를 꺼내 그들의 어깨에 너비를 잰 후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너희 백용식을 데리고 오너라. 오랜만에 옛 부하를 만나야겠군. 건달들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어요. 가게를 나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례함과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경외와 두려움이 가득한 모습이었죠. 이튿날 아침 햇살이 양복점 유리창을 통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이만수는 평소와 같이 6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작업대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소와 다르게 잔잔한 파도처럼 일렁였죠. 50년 만에 옛 부하를 만난다는 생각에 묘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백용식. 이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에도 이제 70은 넘었겠군. 작업대 위에는 어제 저녁부터 작업하던 정장 재킷이 놓여 있었어요. 이만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바느질에 집중했죠. 바늘이 천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9시가 되자 가게 밖에서 승용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만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죠.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노인 한 명과 어제 왔던 건달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노인이 들어왔어요.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의 뒤로 건달들이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이만수를 보자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눈에서 놀라움과 감격, 그리고 존경심이 교차했죠. 그리고 곧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상사님, 저 백용식입니다. 그날 북쪽에서 절 구해주시고 사라지신 그때부터 평생 은인으로 모셨습니다. 이만수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백용식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50년 전 19살 어린 요원이었던 그 소년이 이제는 백발이 된 노인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죠. 백용식. 이만수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많이 컸구나. 상사님. 백용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살아계셨군요. 전 항상 그날 밤 이후로 상사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무사히 계신지. 이만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던 날 심각한 부상을 입고 젊은 요원을 구출한 후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라지기로 결심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던 거죠. 앉게. 이만수가 백용식에게 의자를 가리켰어요. 백용식은 공손히 앉았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건달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상사님, 제가 모르고 이 마을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백용식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들이 상사님께 무례를 범했다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이만수는 담담하게 말했죠. 그래, 넌 어떻게 지냈나? 상사님 덕분에 살아남아 재건된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백파라는 사업체를 이끌고 있죠.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이지만. 백용식이 말끝을 흐렸어요. 이만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 그가 구했던 어린 요원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은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죠. 세월은 참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상사님, 저희 조직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불법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사업도 하고. 백용식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이만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죠. 내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다만 내 부하들이 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 용납할 수 없네. 백용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상사님. 당장 이 마을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바로잡겠습니다. 이만수는 백용식을 바라보며 묵묵히 생각에 잠겼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을 연결하는 끈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죠. 삶의 역경을 함께 겪은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이만수와 백용식은 오랜 친구처럼 마주 앉아 있었죠. 두 노인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과거의 추억과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법이에요. 상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백용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네. 옷 만들고 수선하고.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으면서. 그 실력으로 이런 시골에서
백용식이 안타까운 듯 말했어요. 이만수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죠. 난 이게 좋아.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 삶이. 백용식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만수의 선택을 존중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때 가게 뒤편에 서 있던 건달 몇 명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죠. 선생님. 흉터 남자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어제 무례했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이만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연륜이 담긴 깊은 눈으로 그들을 응시했죠. 상사님. 흉터 남자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저희도 이젠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만수의 시선이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거만함과 폭력성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얼굴에서 이제는 다른 감정이 읽혔어요. 혼란, 부끄러움,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변화하고 싶은 의지가 보였죠. 천천히 일어선 이만수는 작업대로 가서 줄자를 꺼냈어요. 그리고 흉터 남자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 넓이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흉터 남자가 당황해하며 물었어요. 이만수는 묵묵히 측정을 마치고 말했죠. 어깨 넓이는 충분하네. 이제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지. 백용식이 그 말뜻을 이해했는지 미소 지었어요. 상사님은 항상 그러셨죠. 사람의 본질을 보시는. 이만수는 다른 건달들의 어깨도 차례로 재며 말했습니다. 어깨가 넓다는 건 짐을 많이 질 수 있다는 뜻이야. 남을 때리는데 쓸 수도 있고 남을 돕는데 쓸 수도 있지. 건달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새겼어요. 평생 폭력과 협박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이만수의 말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죠. 상사님, 백용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바로잡겠습니다. 이만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누구보다 인간의 약점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변화의 가능성을 믿었죠. 내일부터 이 가게에 와서 일을 배우게. 이만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너희 셋은 번갈아가며 오도록 해. 양복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마. 건달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정말입니까? 흉터 남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죠.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 때 가장 빨리 변하네. 이만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파괴는 쉽지만 창조는 어렵거든. 그 어려움을 배우면 사람이 달라지지. 백용식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50년 전 그를 구해주었던 상사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구하고 있었죠. 다만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건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만수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재킷 바느질을 이어갔어요.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숙련되어 있었죠. 50년간 쌓아온 기술이 그의 손끝에서 빛났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바느질을 하며 이만수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지. 건달들은 그의 말을 깊이 새기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듯한 무게였죠. 한 달이 흘렀어요. 양복점의 풍경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업대가 하나 더 놓였고 벽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양복 도안이 붙어 있었죠. 이만수는 여전히 묵묵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옆에는 젊은 조수가 함께했어요. 선생님, 이 단추는 이렇게 다는 건가요? 흉터 남자. 이제는 이름이 밝혀진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예전의 거칠음은 많이 사라지고 집중하는 진지함이 엿보였죠. 아니, 그렇게 하면 비뚤어져. 이만수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바늘을 이렇게 넣어야 해. 보여줄 테니 잘 봐. 김철수는 눈을 크게 뜨고 이만수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였죠. 문이 열리고 반듯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가까이 다가오자 이만수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백용식 밑에서 일하던 건달 중 한 명, 이제는 박준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청년이었죠. 선생님, 저 면접 보러 갑니다. 박준호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양복.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만수는 일어나 그의 옷매무새를 정돈해 주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장은 박준호의 모습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했어요. 더 이상 거리의 불량배가 아니라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으로 보였죠. 넥타이가 조금 비뚤어졌군. 이만수가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너의 진심이 전달될 거야. 박준호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형님이 시켜서 왔는데. 이만수는 줄자를 손에 들고 그에게 보여주었죠. 길이는 내가 재주지. 하지만 걸어갈 길은 내가 정해야지. 박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듯 했어요.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박준호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후 가게를 나섰어요. 이만수는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는 젊은이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김철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능성이 있어. 그걸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지. 작업대로 돌아온 이만수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그의 손끝에서 천과 실이 만나 하나의 작품으로 태어나는 과정은 마치 마법 같았죠.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솜씨였습니다. 선생님.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전에 북파공 작원으로 활동하실 때 많이 힘드셨나요? 이만수는 바느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둠 속에서의 임무, 생과 사의 경계를 오가던 순간들, 그리고 동료들과의 이별. 힘들지 않은 삶은 없어. 이만수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중요한 건 그 힘듦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지.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신의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아직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우려는 의지가 엿보였어요. 창밖으로 마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만수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기술을 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은밀한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특별한 날을 위한 옷을 만드는 장인으로서 말이에요. 선생님,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좋은 양복을 만들 수 있을까요? 김철수가 희망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시간과 노력만 있다면 누구든 가능해. 양복점에는 다시 조용한 바느질 소리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작업에 몰두했지만 그 공간에는 이제 따뜻한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스승과 제자로 또는 인생의 선배와 후배로.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가을이 깊어가는 오후 양복점 앞에는 단풍잎이 쌓여 있었어요. 이만수는 가게 앞을 쓸며 저 멀리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마을은 평화로웠죠. 그는 잠시 쓸던 빗자루를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만수는 미소로 답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조차 무서워하던 무뚝뚝한 노인이었지만 이제는 마을의 친근한 어른으로 자리 잡았죠.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김철수가 열심히 재단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혼자서도 간단한 수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선생님, 오늘 박준호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김철수가 반갑게 말했어요. 취직한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축하 자리에 꼭 와달라고 하네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어느새 반년이 흘렀더군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건달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백용식은 어떻게 지내나? 이만수가 물었습니다. 형님은 요즘 재단법인을 만드느라 바쁘시다고 합니다. 김철수가 대답했어요. 어려운 청년들 돕는 일을 시작하셨죠. 선생님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만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백용식이 오랜 세월 뒤 자신의 은인을 만난 후 조직의 방향을 크게 바꾸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불법적인 사업에서 손을 떼고 진정한 사회공헌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새로운 주문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결혼식, 취직, 특별한 행사를 위한 옷들이었습니다. 이만수는 천천히 가위를 들어 천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선생님,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배운 바느질 기술로 저도 조금씩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은밀한 임무를 수행하며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면 지금은 조용한 마을에서 한 땀 한 땀 사람들의 인생에 관여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 모두 의미 있는 삶이었죠. 저녁이 되자 김철수는 퇴근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문이 닫히고 가게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이만수는 목에 걸린 줄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줄자로 수많은 옷의 길이를 재고 때로는 적의 목숨도 재었죠. 하지만 이제 이 줄자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어가는 하늘이 보였어요. 이만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낡은 줄자를 목에 걸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평온했어요. 전쟁과 갈등, 비밀과 위험으로 가득했던 그의 젊은 시절과는 달리 지금의 그는 내면의 평화를 찾은 듯 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이만수는 중얼거렸어요. 과거에는 임무를 위해 때로는 목숨을 빼앗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로지 사람을 살리는 일만 하고 있었죠. 양복을 만드는 일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신감과 존엄을 함께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만수는 천천히 불을 끄고 문을 잠갔어요. 양복점은 다시 조용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변화의 씨앗이 담겨 있었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만수는 생각했어요. 그의 인생은 대단한 영웅담이나 화려한 성공 사례는 아니었지만 작은 변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만수는 여전히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비추는 작업대에 앉아 그는 오늘도 묵묵히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목에 줄자를 걸고 앉아있는 이만수. 그 줄자는 오늘도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재고 있었어요. 양복점에는 다시 고요한 바느질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전설이었던 노인의 평온한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설의 힘이었죠.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만드는 채널 감동적인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